안녕하세요. 교육신당 부동산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예, 피클러 내용입니다. 네, 저는 올가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와우. 지난번 방송 120일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의 트렌드는 이제 아마 현 고2 학생들,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의 트렌드들 상당히 일찍 공부하죠, 애들이. 네, 옛날보다 훨씬 일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수능형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 3학년 1학기 내신의 변별성이 이제 A, B, C로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맞아요. 하나의 트렌드도 있지만 네. 그래도 지나치게 좀 학생들이 이제 2학년 2학기 요 시기서부터 좀 땡겨서 수능 공부를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는 이제 수업을 직접 그 수능 선행반, 선행이란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뭐 방송인데요. 수능 선행반을 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약간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그 변화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네. 또 다뤄주셨잖아요. 그래? 우리 선생님 내용은 최근에 방송에서 다뤘죠. 예. 그 방송에 나온 거 예. 말씀하시는군요. 네, 제가 이제 좀 그 킬러 문항에 빠져서 만점을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뭐 메이저 방송사에서 다루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뭐 아셨나봐요. 네. 그 방송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쪽은 좀 잘 보시고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마지막 교육부 발표에서 네. 소위 킬러 문항 사례라고 해서 소위자 붙이신 거 이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그 단어 워딩은 대한민국 교육부 직업 공무원 제도의 힘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소위자를 붙이는 건 안 붙이는 게 나중에 됐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의 용어를 써서 사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었는데 소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탠스 되게 멋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만점에 네, 대한 제가 어떤 만점을 키워드였죠.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으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네. 한 게 있었는데 거기 그 방송 화면 소 제목에 사교육 카르텔 이렇게 박아가지고 네네. 방영이 돼서 네. 많이 억울했습니다. 저는 네. 카르텔이 없거든요. 제가 막 파이널 때 이제 학생들에게 찍어줘서 학생들이 이게 적중이 너무 잘 된다. 뭐 문학을 10분 만에 풀었는데 다 만점을 맞았다라고 하는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제가 막 어떤 다른 분들처럼 뭐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에게 정보를 받은 게 아니고 정말 그 파이널 교재 만들 때 저는 막 논문 수까지 다 세서 만들거든요. 논문이 몇 개인지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하여 나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중을 한 건데 카르텔이라고 해서 네, 전 정치 성향이 없습니다. 놀라운 건 메이저 방송이었어요. 저도 봤는데 그 네. 메이저 네, 방송. 네. 공중파. 네. 잘 다루셨죠.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더 얘기하면 또 이것도 또 이렇게 홍보라고 해.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온 어떤 내용들대로 네네. 만점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만점을 맞으려면 사실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영역을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요즘에 이제 수능을 한 학기 먼저 준비하는가를 제가 고민을 이제 해봤을 때 예전에는 그 수능 선행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거의 다 뭐냐면 내신을 그냥 포기한 학생들이었어요. 뭐 1학기 때 내신을 소위 말해서 말아먹은 근데 스카이를 가고 싶은 요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들어왔다면 올해 제가 개강을 해보니 올해의 변화는 내신도 하고 근데 수능 수업도 2학년 수능 선생님이 아닌 오랫동안 고3을 했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N수생이나 고3을 가르쳤던 강사에게 듣고 싶은 그 수요가 되게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결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왜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필요한 학생들이 들어오냐면 아무래도 이제 만점을 맞아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만점을 맞으려면 이제 독서 영역을 다 맞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뭐 용기를 북돋워 주느라고 열심히 하면 지금도 독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제 자식을 제가 수능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전 무조건 어릴 때부터 가르칠 것 같아요. 독서는. 왜냐하면 독서는 뭐 단기간에 3개월 한다, 4개월 한다 이런 걸로 독서 영역이 완벽해진다라는 건 전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헛된 희망은 사교육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는 정말 1년을 통으로 공부를 해야 그나마 완벽해질까 말까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이제 대비 시간을 갖는 게 안전해서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결국은 이제 독서 시문 자체가 많아지게 되니까 최근 트렌드.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3학년 1학기 내신의 변별성이 약화되어지고 네, 변별도 예, 약하고 절대 평가가 주는 그 많죠. 힘이죠. 네. 예, 그래서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성취도 평가로 네. 결정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신의 좀 부담이 좀 덜해지는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은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수시를 아예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네, 정리한 학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좀 할 게 없는 거죠. 걔는 뭐 수시 안 쓰나? 못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신 정시만, 관리보다는. 그러니까 정시만 하는 학생들도 물론 많아요. 네, 그리고 정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능 최저를 맞춰서 네, 그걸로 수시를 쓰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시는 내신이 안 쓰진 아니라 않죠. 네. 쓰죠. 네, 쓰는데 수능 최저 싸움을 하는 수시만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애들이 대부분 논술일 거예요. 네, 논술도 많이 하죠. 수능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입시의 가능성이 탈락되어 가는 거죠. 탈락되어 가니까 결국은 할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수능을 공부하는 이런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끝까지 해야 되는 학생들이 여기에 휩쓸리는 것은 좀 그게 안 돼서 하는 애들도 많으니 네. 꼭 그 유행을 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약간 그러니까 선택을 자기에게 유리한 걸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 요즘엔 6개월 먼저 수능 공부를 하네라고 한다고 무조건 이제 그 수능 선행반에 들어오면 저야 좋지만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만 생각을 했을 때는 내신이 나쁘지 않으면 이제 내신을 먼저 챙기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수능은 좀 비문학을 미리 해놓는 게 좋죠. 제 생각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2학년 2학기부터 뭐 빠른 애들 같은 경우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 네. 애들이 요즘에 네. 이제 많이 드는데 사실 2학년 2학기 그 자체도 수능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영역이긴 하죠. 네. 좀, 독서라는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조금 착하게 쓰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나는 내신이 지금까지 받은 내신이 끝났으니까 난 수능을 그래서 사실상 독서 2학기가 독서인데 그 부분을 놓치거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능형으로 간다. 사실 그 배우는 학교 뭐 내신의 독서하고 뭐 수능의 독서 성격이 조금 달리더라도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2학기 때 내신 출제 경향들이 뭐 기출이라 이런 쪽에서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저는 2학년 때 배우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요. 다른 과목들도 그러니까 내신이 1학기까지 안 좋았던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나는 수능형으로 준비한다. 저는 2학년 자체가 다 수능 영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신을 공부하는 걸 수능 형태로 내신을 대비해라. 저는 이렇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경우가 그것도 많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학교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정말 그냥 그 독서 교과서에서만 출제를 하시고 그거 지문을 옛날 방식처럼 이렇게 외웠을 때 만점이 나오게 출제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조금 수능의 수능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주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예고한 시험 범위는 한 20% 정도만 내시고 80%를 다 외부 지문으로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내신을 포기하기엔 좀 아깝긴 맞아요. 해요. 네. 자, 그럼 결국은 수능의 요즘의 트렌드가 만들어진 거는 수시 대응 전략에서의 어떠한 포기, 네. 그다음에 뭐 정시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행 그리고 최상위 학생들의 어떠한 그 독서, 비문학 네. 요 지문에 대한 미리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어우러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행을 따라가야 될 대상의 학생이 있지만 따라가지 않아야 될 학생도 있으니 네. 이 유행을 탈 건지 안 탈 것인지를 정확히 좀 각자의 처지에 맞게 따져봐라.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신데요. 얘는 죽으나 사나 교과내 지원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그러지 말아라. 왜냐면 어떻게 이제 되든 마지막까지 해라 학생들이 이런 거죠. 주변 친구 영향도 확실히 많이 받는 게 뭐 친구가 나는 되게 최상위권 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요 내신으로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깔끔히 포기할게. 그 깔끔히 포기할게 애들이 꽂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게 없어. 깔끔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포기가 이제 깔끔한 게 세상에 있나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수능이 출제 기조가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수능 성적이 아예 안 나온다? 보다는 내신을 조금 수능에 유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섣불리 다 포기해버리는 게 위험하긴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아마 수험생들의 어머님들이 그 원탑 드라마로 꼽았던 드라마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올인이었을까요? 올인.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카지노 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예, 대리만족을 해가지고 이병헌? 예, 올인. 예, 제가 별로 좋아하는 뭐 큰일 나지.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지만 어쨌든 제가 선호하지 않는 배우긴 한데 어쨌든 그 드라마가 상당히 공전 히트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올인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입시에서 올인 진짜 못된 짓입니다. 제발. 그러니까 올인이라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이게 올인이요.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도박에서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올인이. 그게 드라마처럼 멋있지가 않아요. 이게 올인이. 그리고 이제 예. 제가 수능 선행반 물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수험생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N수생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이제 본인은 나는 수능에 아예 올인을 하면 정말 등급이 잘 나올 거야라고 이제 희망찬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겠죠. 내신을 그냥 말하자면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뭐 옆에 친구를 이렇게 따라서 하든 어쩌든. 근데 N수생은 수능 대비만 2년을 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 N수생을 이기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위에 N수생이 있다를 염두에 두시고 내신을 조금 끝까지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이 있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마. 별로 느낌 안 좋죠? 비겁한 도망, 비겁한 변명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진담은 깔끔히 포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비겁한 변명 혹은 비겁한 도망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선행 공부다라고 하는 것들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도망. 어쩔 수 없는 도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수시가 안 돼라고 하는 거지. 마치 지가 선택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나는 인생에서 1학년 때 내신 너무 못 보고 2학년 이렇게 내신 너무 못 봤어. 아우 반성해. 그러니까 난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더는 좀 힘드네요. 라는 것을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우월한 듯이 선택한 것처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 거고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해요. 안 보는데 다 한다니까요. 안 할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비문학에 대한 독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풀이 위주의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그 예전에 수능 선행반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계속 고3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내신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수능 선행반에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학교 성적 조사를 쭉 해보면 그 수능 선행반이었던 애들이 내신 다 중간 100, 기말 다 10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을 선택한 학생들일지라도 뭐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언매라든지 아니면 독서면 충분히 내신에서 만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자기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 중간에 괜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부안해동하여 나도라고 해서 오히려 3등급을 받을 수 있고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4등급, 5등급을 받으면 입시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네. 있다라고 해서 수능 선행이라고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처지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아니 계속 이렇게 자주 나와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국어 만세 품격도 좋아요. 저희가 결국 이제 그 올가 국어 함께하는 이 국어 만세 시즌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총 책임자시니까 자주 나오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와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